안녕하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의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원래는 제가 2주에 한 번씩 팟캐스트를 올리는데 지난 5월 3일 이후로는 한 달 반 넘게 계속 미루다가 오늘에야 겨우겨우 녹음을 하네요.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해요. 변명을 하고 싶진 않지만 영국에 와서 지낸 이래로 아마도 가장 무기력한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완전히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무기력을 극복한 경험담이나 팁을 전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무기력 속에서 제가 제 일상의 주도권을 조금씩 되찾으려고 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오늘은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유럽은 굉장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어요. 영국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서 33도 수준이지만 프랑스랑 스페인은 오늘 40도까지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에어컨도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영국도 5월 말에 심각한 폭염이 있었는데요. 저는 꼭대기층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 바로 밑에 다락방에 살고 있는데 이 다락방은 낮 동안 지붕이 열을 받으면 그게 그대로 흡수가 돼서 방 전체가 오븐처럼 변하거든요. 더군다나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나중에야 구매를 하는 바람에 한동안은 정말 땀띠가 날 정도로 방 안에서 완전히 더위를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못 참고 낮에는 블라인드를 꽁꽁 닫아서 아예 햇빛이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고 방에 이제 밤이 되면은 밤에도 더워서 근처에 있는 아무 펍에나 가서 그 책을 읽다가 밤 12시까지 버티다가 집에 오곤 했어요. 정말 졸릴 때까지 버티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더워도 졸려서 자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겨우겨우 폭염을 견뎠는데 하필이면 그 와중에 제 냉장고가 고장난 거예요. 폭염 때문에 고장난 건 아니고 원래 되게 낡은 냉장고였는데 하필이면 이때 냉장고 문짝에 자성이 약해져서 더 이상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버터가 막 줄줄 녹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냉동실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냉동실에서 막 얼음이 녹아서 줄줄 떨어지고 그래서 수리를 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한국만큼 그렇게 효율적으로 딱딱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 답장이 정말 느리고 집주인의 허락을 겨우겨우 이메일로 받았는데 해주시는 분은 그냥 상태만 점검하고 간 다음에 또 연락이 없길래 물어보니까 부품이 오는 데까지 오래 걸려서 아직은 고쳐주지 못한다. 근데 그 상태로 지금 4주째 지내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고장난 냉장고에 문을 어떻게든 막아놓기 위해서 그 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이고 그걸 붙여도 아무래도 테이프가 약하다 보니까 문이 자꾸 열려요. 그래서 앞에 뭔가 무거운 걸로 막아놔야겠다 싶어서 스툴로 막아놓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위에 선풍기를 올려서 그런 식으로 냉장고를 겨우겨우 막아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그걸 또 다 치우고 테이프를 떼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냉장고를 보는데 문득 그냥 요즘의 제 상태 같더라고요. 제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모로 그냥 이 고장난 냉장고, 폭염 속의 냉장고 같았어요. 우선 5월 달에 친한 친구랑 베를린 여행을 다녀왔어요. 친구를 오랜만에 봐서 정말 반가워서 눈물이 날 만큼 너무 좋았고 여행도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여행을 다녀온 뒤에 또 제 몸이 말썽인 거예요. 제가 무릎이 약한데 발목도 사실 약하거든요. 근데 베를린 여행을 다녀온 뒤에 발목이 퉁퉁 부었어요. 근데 여행비도 많이 썼고 런던의 월세도 워낙 비싸니까 또 돈은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그 알바 3잡을 열심히 뛰었죠. 하나는 통역인데 통역 알바는 그래도 몸을 쓰지 않아도 돼서 무릎이나 발목에는 지장이 없지만 여전히 통역은 너무너무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도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해서 좀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다른 알바를 더 열심히 뛰었어요. 통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는 다 육체 노동인데요.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그릇을 나르고 하는 거랑 또 하나는 공연장에서 안내 알바를 하는 건데 어떤 날은 그 3개가 다 겹쳐서 하루에 3가지 알바를 다 하기도 했어요. 아침 8시 반에 통역을 하고 끝나면 공연장으로 넘어가서 몇 시간 일하다가 공연장 알바가 끝나면 바로 이제 음식점으로 넘어와서 서빙을 하고 밤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채워진 일정을 소화하다가 그래도 무릎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손님의 캐리어를 번쩍 들어서 옮기다가 다음날 결국 무릎에 물이 찬 거예요. 딱 하나를 옮겼을 뿐인데. 그게 되게 오랜만에 절망스러웠는데 그 이유가 그때까지는 나름 무릎이 많이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재활 운동을 제가 꾸준히 하면서 그래도 무릎에 힘을 기르고 있었고 베를린 여행을 가기 전에 그 1대1 어떤 재활 운동 세션에 가서 무릎 힘을 테스트를 했는데 옛날에 비해서 3배나 더 좋아진 거예요. 무릎 힘이. 그리고 양쪽의 균형도 이제 완전히 맞게 됐고. 그래서 이젠 진짜 많이 나아졌구나 하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무릎에 물이 차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하루는 공연장 알바를 가는데 물이 차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막 손님들도 이제 막 공연장으로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쪽에 숨어서 이제 어두운 곳에서 막 울었죠. 그래서 이 무릎은 대체 언제 낫는 거지? 이런 막막함에 울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단순히 무릎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게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는 아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공포로 좀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차는 주기가 점점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2-3달에 한 번씩 찼다면 지금 갑자기 한 달 만에 또 물이 찬 거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낯선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멀쩡한 정강이 뼈가 막 붓고 그러니까 뭔가 딱딱한 혹처럼 부어올랐어요. 그것도 막 아보카도만한 크기 면적으로. 그리고 종아리 뒤에 본 적 없는 멍이 막 들고 그리고 다리뿐만 아니라 어느 날 목도 안 돌아가요. 그리고 손도 붓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무서운 병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희귀, 암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GP도 제 기록을 딱 보더니 전보다 좀 악화된 것 같다고 피 검사를 해보재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 딱 그 결과를 기다리는 7일 동안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막 건강 염려증까지 있는 타입은 아닌데 이번에는 막 하루 종일 검색하고 걱정하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딱 또 제 이모가 말기암 치료 중이신데 저한테 가끔씩 카톡을 보내세요. 항암 치료 잘 받게 좀 기도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면서 이모랑 제가 카톡을 나누는데 문득 또 무섭더라고요. 이모도 되게 평소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지내던 분인데 이게 갑자기 생기는 일이잖아요.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근데 제가 제 무릎을 보는데 막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뭐 큰 병은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검사 결과 중에 하나가 좀 비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예약을 잡았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하루 전에 취소가 된 거예요. 그냥 통보식으로. 왜냐하면 담당 의사가 아파서 병가를 냈대요. 그래서 다음 약속은 2달 뒤로 잡혀버린 거예요. 때마침 또 반대쪽 무릎에 물이 찬 거예요. 하필이면 또. 그래서 제 걱정은 또 시작됐어요.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 다시 시작됐구나. 그리고 언제 완치될지 정말 알 수 없다. 뭐 예를 들어 종이에 베이거나
뭐 뼈가 부러지거나 한 거는 언제 되면 낫겠다 이런 게 기약이 있잖아요. 아무는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제 병은 이게 언제 나을지 뭐 완치가 될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건강이랑 생계 사이에 되게 딜레마를 느끼게 됐어요. 쉬면 돈 걱정이 되고, 돈 벌어야 돼서 일하면 몸 걱정이 들고, 또 알바를 뭐 하루라도 취소하면은 당장 타격이 너무 심하고. 왜냐하면 제가 3잡을 뛴다고 해도 그 중에 2개는 사실 최저임금이고,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도 따져보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일하던 뭐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이렇게 일했다고 치면은 그거에 비하면은 더 적게 일하는 거니까 한국에서 벌던 것보다 더 적게 벌거든요, 훨씬. 그래서 알바를 하루라도 빠지면 되게 제 생활에 타격이 커요. 그래도 물이 차 있는 심하게 찬 날은 일할 수가 없어서 알바를 취소하곤 했죠. 그러다가 당일 취소가 좀 어려운 날이 있었어요. 대타를 못 구해서. 그래서 그런 날은 억지로 막 다리를 절면서 알바를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은 또 버스나 뭐 기차나 지하철에 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서서 가고 아픈 다리로 딱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열쇠를 처음으로 집안에 놓고 나온 거 있죠. 다행히 친구네 집에 스페어 키를 제가 맡겨둬서 친구한테서 받아서 해결이 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한 번에 겹쳤어요. 그래서 그런지 창작에 대한 욕구도 정말 예전에 비해서 진짜 안 들더라고요. 뭔가를 만들고 싶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의욕이 제로였어요. 팟캐스트도 이렇게 처음으로 오랫동안 멈춘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냥 저는 한동안은 오로지 콘텐츠 소비만 했어요. 그것도 뭔가 남는 그런 콘텐츠 말고 좀 쓸데없는 그런 영상 같은 것만 맨날 보고 스크린 타임은 완전히 최고치를 찍고 근데 보고 나서 남는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넘기면서 봤죠. 포켓몬으로 따지자면 거의 저는 뭐 같았냐면 그 질뻑이 아시나요? 이름이 질뻑이가 맞나? 아무튼 그 하수구에서 나온 오물로 만들어진 포켓몬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뭐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 어떤 것도 만들기 싫고 뭐 심지어는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이 기간 동안은 거의 고립된 채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멈춰버리니까 생계에 대한 고민도 너무 깊어지고 건강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창작도 더 이상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단순히 막 게을러졌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이 그냥 너무 무기력한 채로 지낸 거예요. 물론 그래도 중간중간 좀 숨통이 트였던 순간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통역이 끝나고 가끔씩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나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같은 책상에 앉아서 가끔씩 책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친구가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영상통화를 좀 하자고 해서 3시간 동안 즐겁게 수다를 떨기도 하고 또 열쇠를 놓고 나온 날에 친구가 저한테 열쇠만 건네준 게 아니라 진미채 볶음을 먹으라고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오징어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가뭄의 단비같이 느껴졌어요. 제 생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끔씩 숨통이 트이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질퍽이 같은 상태로 지내다가 정신을 좀 차리게 된 거는 6월 한 2주차 정도였을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진짜. 계속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근데 뭔가 큰 계획을 세울 상태도 아니었고, 일단은 당장 흐트러진 이 일상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냐면, 잠도 늦게 자고, 완전 늦게 일어나고, 설거지도 다 미루고 그냥 안 한 채로 쌓아둬서 다음날 겨우겨우 뭐 먹을 접시가 없어서 치우는 수준이었고 옷도 소파 위에 쌓아두고 완전히 엉망으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완전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직관적인 방법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포스트잇을 꺼냈어요. 그리고 막 썼어요. 그 곳곳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대 맡에는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8시간 수면, 폰 뒤집어 두기, 눈 감기 이런 식으로 정말 단순한 행동까지 적어놓고 붙였어요. 그리고 싱크대 앞에는 이렇게 붙였어요. 설거지는 길어봤자 10분, 하고 자면 기분 좋음. 한 다음에 그 밑에 설거지 할 때 틀어놓을 수 있는 팟캐스트와 음악 목록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요가 매트를 놓는 곳에는 내 무릎들도 간절히 낫고 싶을 거다. 도와주자라고 써서 포스트잇을 붙였고, 그 밑에 뭐 짧은 스트레칭이나 재활 운동 같은 거 목록을 써놓고 각각 얼마나 걸리는지, 뭐 스트레칭 10분, 무릎 재활 운동 5분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방 한켠에 전자피아노가 있는데 자주 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6개월째 지금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도 좀 오랜만에 치고 싶어서 그 위에 놓인 바흐 악보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안 치면 바흐흑 하면서 울고 있는 바흐의 얼굴을 그려놓고 치면 바하학이라고 쓴 다음에 막 웃고 있는 바흐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렇게라도 뭔가 딱 보자마자 제가 행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포스트잇을 막 붙여놓은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막 하루아침에 달라진 건 아니지만 정말 오랜만에 피아노도 쳤고 이거 덕분에 하게 된 것들이 좀 많았어요. 제정신을 차리자는 메시지를 붙인 게 좀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오랜만에 또 블렛 저널도 꺼냈어요. 전에는 그냥 할 일을 쭉 적었거든요. 블렛 저널에. 구분 없이. 근데 이번에는 좀 이것도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상상을 하다가 새 요정이 저한테 퀘스트를 주는 거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3가지 요정으로 분류를 했는데 별빛 요정, 햇빛 요정, 달빛 요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빛 요정은 별표가 좀 중요한 거에 별표를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을 별빛 요정이 저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 뭐 영어 공부라든지 통역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별빛 요정이 주는 퀘스트로 분류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햇빛 요정의 퀘스트는 뭔가 햇빛에 걸맞게 활력이 되고 도파민을 충전해주는 그런 퀘스트인 거예요. 기분 좋아지는 일. 예를 들면 저한테는 뭐 피아노 치기라든지 영화 보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빛 요정이 주는 퀘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쉼이나 회복이 되는 일. 별빛과 햇빛 퀘스트만 하면 너무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빛 요정을 넣은 건데 예를 들면 일기를 쓴다든지 책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을 만년필로 필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달빛 퀘스트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약간 하루가 그냥 흘러가게 놔두고 저도 그냥 그 흐름에 묻어가면서 근데 그걸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막 진짜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흘러갔다면 이제는 그래도 제가 일상의 주도권을 조금은 잡고 어느 정도 의도를 갖고 행동하게 된 느낌이었어요. 이 블렛 저널을 요정 퀘스트를 받아서 쓰면서부터는. 그리고 이 요정 컨셉에 꽂혀서 아이디어를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오랜만에 되게 활력이 돌더라고요. 그냥 그거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또 발전을 시켰는데 우리의 뇌가 구름처럼 생겼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구름사령부라고 부르자. 그래서 요정들이 아침마다 이 구름사령부에서 진행하는 브리핑에서 오늘의 퀘스트를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서 저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을 갖고 상상을 하다 보니까 날씨의 세계관으로 확장을 하게 된 거예요. 따져보면 요즘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 또는 그때 제가 느낀 감정들은 전부 날씨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상현상 같았어요. 하나하나가 다. 예를 들어 앞으로 뭐하고 살지? 이런 진로에 관한 걱정이나 내 무릎은 도대체 언제 나아지나 이런 건강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과 관련된 건 전부
안개라고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니까, 막막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기다렸던 병원 예약이 갑자기 취소가 된다든지, 폭염 속에서 멀쩡하던 냉장고가 갑자기 망가진다든지, 이런 거는 난기류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랑 영상통화를 할 때 그 취직해라, 빨리 결혼해라 이런 잔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는 우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던 그 무기력함이라든지 노잼 시기, 창작 욕구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가뭄이라고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마음이 쩍쩍 갈라진 상태니까. 무릎에 물 차는 거는 물이라서 그냥 홍수라고 비유를 해봤고요. 그 가뭄난 마음에 갑자기 단비가 내리는 거는 친구들과의 기분 좋은 대화라든지, 친구가 준 진미채 볶음 이런 것들이 단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산들바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하루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 같은 거는 저는 실버 라이닝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모든 구름에는 다 은빛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버 라이닝이라 부르고, 가급적이면 너무 졸리더라도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날 하루 좀 의미 있었던 거나 희망으로 느껴진 거는 한 줄로라도 적기로 했어요. 실버 라이닝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좀 유치하게 들리긴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상하게 에너지가 더 생기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비유를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사실 사건 자체가 덜 힘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릎이 아픈 건 여전한 사실이고, 돈 걱정도 그대로 있고, 진로를 어떻게 할지도 막막한 상태고, 근데 그래도 이름을 붙이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인생이 망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개가 짙다, 혹은 오늘 오후에는 우박이 내렸다, 지금은 가뭄 상태다,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대응해야 될 게 생각이 나잖아요. 가뭄 상태니까 물을 줘야 되겠다든지, 우박이 올 예정이니까 우산을 펼쳐야겠다든지, 이런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엄마한테 딱 전화가 온다면 받기 전부터 우박 확률 80%라고 예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그 우박이라는 단어 때문에 웃기기도 하고 덜 무방비인 상태로 그 전화를 맞게 돼요. 그리고 무릎에 홍수가 나는 것도 이게 평생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전 그래도 믿어요. 평생 물 찬 상태는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몬순 시즌 같은 거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당분간은 계속 홍수가 날 수 있다, 이 문제가 반복될 수 있지만, 이 무릎을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게 앞으로 일 조절을 잘하고 재활 운동을 꾸준히 잘 해야겠다라고 대응책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가뭄이 났을 때,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 무기력 상태에서 창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단비가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친구와 대화를 한다든지,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걸 의식적으로 단비를 뿌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요즘에 포모 현상이 많잖아요. 나만 그 주식이 없어서 벼락거지가 된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뭘 열심히 막 해서 이뤄야 될 것 같은데 못해서 머리가 과열되고 막 머리가 뜨끈뜨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폭염에서 마치 제가 이 블라인드를 딱 닫아서 열기를 차단하듯이 핸드폰 화면을 좀 덜 본다든지, 뉴스를 좀 덜 보고 식히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날씨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어떤 날씨인지 알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조금 달라지고 그걸 알게 되니까 좀 낫더라고요.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후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하루하루 일어나는 개별 사건이라면 기후는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패턴인 것 같아요. 어떤 기후에서는 비가 더 많이 오고, 어떤 기후에서는 좀 습하고, 혹은 어떤 기후에서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맑고 날씨가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잘 맞는 기후가 있죠. 실제 기후로 치면은 저는 지중해성 기후가 제일 좋아요.
뭐 지중해성 기후에서도 물론 여름에 더울 수 있고 그렇지만 확실히 습도는 덜하고 비가 물론 올 수도 있지만 영국처럼 자주 오지는 않겠죠. 경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 요즘에 이 고민은 결국 나는 어떤 기후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로 이어졌어요. 나는 어떤 기후에서 가장 살아나는 사람인가. 이거를 실제 기후 말고 인생에 빗대어 봤을 때 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환경인데 두 가지로 나누면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좌지우지하잖아요. 물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제가 제일 고민되는 건 아무래도 어디 살지 이거랑 뭐 하고 살지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디서 살 것인가 이 고민을 좀 더 해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 워홀 2년 중에 1년을 이미 살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딱 10개월이 남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워홀 비자가 끝나면 나는 과연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살 것인가 이걸 진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영국에 남을 방법을 찾을지 아니면 영국이 아니라 유럽 다른 도시에서 살지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근데 비교해 봤을 때 런던은 확실히 장점이 되게 많아요. 좋아할 만한 게 정말 많은 도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같은 느낌의 도시가 바로 런던인데 전시나 공연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수많은 콘텐츠가 있고 공원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딜 가나 공원이 정말 잘 되어 있고 도시 경관도 훌륭하고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저한테는 이 비용이라는 요소가 런던에 앞으로 더 못 살 것 같다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까지는 참겠는데 이젠 익숙해져서 참겠는데 비용은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예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저의 선택지에 없었어요.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뭔가 유럽에 더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워홀 이제 전반전이라고 해볼까요? 2년 중에 첫 1년간은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한번 생각 중이에요. 너무 요즘 영국에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 난이도보다는 내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예전보다 훨씬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도 그립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도 요즘 계속 그리워지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리움뿐만이 아니라 사실 영국에서 이런 고난이도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봤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좀 더 전과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에 살더라도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냥 직장 생활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추구하고 산다면 같은 한국에 살더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기후가 달라지죠.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통역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통역은 물론 멋진 일이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을 해주고 의사소통을 돕는다는 점에서 너무나 보람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제 성향에 비춰봤을 때 긴장도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긴장할 일이 정말 많아요.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 자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떠올려 봤는데, 제가 끌리는 분야를 생각해 본다면 문화예술, 도시, 언어, 연결, 기록, 말하기 이런 쪽에 저는 대체로 끌리는데, 돈과 안정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지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마케터로 살 때를 떠올려 보면 맨날 KPI 보고하고 ROI로 증명하면서 사는 거는 꼭 그러니까 폭풍우 속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업명을 보면서 고르는 것보다는 그 일을 하면서 살 때 내가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될 분위기와 압력을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매일같이 마주치게 될 날씨는 뭘까?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내 몸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내 돈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날씨라는 관점에 빗대어서 판단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비유해서 생각하는 게 더 생각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의 이런 기후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진로를 아직까지 이렇게 못 정하고 있는지도 좀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바깥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날씨에 비유했을 때 제 마음 안쪽은 집에 비유를 좀 해보고 싶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집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이보나 흐미엘렙스카라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작가님의 책인데, 여기서 작가님은 마음을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집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공간으로 시각화를 한 책이어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집이라는 비유를 좀 따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 집 안에는 굉장히 방이 많아요. 워낙 관심사도 많고 취미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음악의 방도 있고 언어의 방도 있고, 또 도시 공부를 했다 보니까 도시 탐구의 방도 있고, 영국 와서 재미 붙이게 된 요리의 방도 있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사진의 방도 있고, 글쓰기의 방, 팟캐스트의 방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방들이 저한테는 다 의미가 있다 보니까 하나라도 다치면 아깝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 이 모든 방을 다 열어두고 쓸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 모든 정체성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아쉬움을 품고 제가 다 열어두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일부 방만 쓰면서 그런 직업들을 택해서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이 모든 걸 만족시킬 직업을 찾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했던 거고요. 근데 사실 모든 방에 매일 불이 켜져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시기에는 언어의 방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통역을 하니까. 그리고 어떤 계절에는 음악의 방을 많이 쓰고, 그리고 아픈 시기에는 요리와 회복의 방만 겨우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밥 해먹고 잘 쉬는 것만으로도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닫힌 방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 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먼지가 잔뜩 쌓이고 거미줄이 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남은 워홀 기간 동안에는 제가 좀 욕심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안에 모든 방을 다 쓰려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 이 기간 동안 어떤 방을 열어둘 것인가, 이걸 좀 정하고 나머지 방에 대해서는 잠시 미련을 버리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영국에서 남은 10개월, 그러니까 워홀 후반전을 나는 어떤 태도로 지내면 좋을까를 좀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런던은 저한테 지금 최종 정착지라기보다는 임시 거점인 거잖아요.
평생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의 집처럼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갑자기 런던에 떨어진 집 같은 거죠. 영원히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10개월간은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막 대단한 걸 해야겠다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인생에서 발판이 될 만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 뭐 사진집을 내겠다, 런던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다 품어보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너무나 부담감이 커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파리 여행 다녀와서 사진집 내기로 하고는 아직 사진 컴퓨터에 옮기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보려고 해요. 이 거대해 보였던 창작을 더 쉬운 버전으로 그냥 쪼개버리자. 막 대단한 걸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공개를 하는 데에서 의의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뭐 사진을 찍거나 하면 그냥 제 인스타에 비공개 계정의 스토리에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 지인들만 보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냥 사진 한 장을 올리더라도 용기를 내서 공개된 장소에 한번 남겨보자. 그리고 만약에 공개하는 거가 너무 신경 쓰이고 그걸 의식해서 잘 못 만들겠다면 그때는 그냥 내 소장용으로라도 또는 뭐 친구랑 공유할 용으로라도 한번 완성을 해보자. 왜냐면 제가 완성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뭔가를 시작했다가 끝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완성을 못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계속 보류한 상태로 두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냥 만약에 공개하는 게 두렵다면 그냥 소장용으로라도 완성을 해보자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뭔가 남는 형태, 손에 잡히는 실물로 한번 남겨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디 올리지도 않고 그냥 저만을 위해서 스크랩북을 만들고 있거든요. 나중에 영국 생활이 끝나고 뭐 당장은 다 기억이 나겠지만 한 뭐 2년 정도만 흘러도 사실 사소한 사건 같은 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실물로 스크랩북에 좀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쁜 쓰레기를 모으는 건데, 뭐 최근에는 리들에서 뭐 장을 보고 리들에 가면 항상 그 브로셔 같은 게 있어요. 그 주에 상품들을 이렇게 사진과 가격을 나열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오려가지고 막 붙여요. 사과 오리고 연어 스테이크 모양 오리고 해가지고 꾸미는데 그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장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제가 공연장 알바를 한 날이라면 그날 했던 공연의 리플렛을 가져와서 일부를 오려서 붙여놓고,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려고 하지도 않아요. 굳이 그냥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펜, 형광펜 이런 걸로 꾸미지도 않고 그냥 오려서 붙이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뭔가 그걸 쭉 넘기면서 스크랩북을 봤을 때 아, 내가 무기력하게 지낸 이 와중에도 뭔가 실물로 남았구나. 이 기간에 그래도 나는 장을 봤구나. 공연을 봤구나. 이런 게 증거가 남으니까 내가 살았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해보려고 하고, 이 모든 자잘한 창작과 기록 남기기를 하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거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기록하는 거. 그래서 이걸 할 때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뭐 생각보다 즐거웠는지, 또 하고 싶어졌는지, 아니면 뭐 상상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실제로 좀 살아나는지, 좀비 상태에서 좀 깨어나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구름을 평소에 워낙 좋아하고 영국에 살다 보면 날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도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날씨 이야기에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건축 통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 제 마음을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비유가 꼭 사실 뭐 날씨나 집일 필요는 없죠. 만약에 케이크를 좋아하신다면 케이크의 비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그 빵 부분 있잖아요. 케이크 시트는 그런 거죠. 뭐 나의 생활 기반, 돈, 내 기본 체력 이런 것들이 시트인 거고, 그 위에 바르는 크림은 뭐 일상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나의 친구 관계, 뭐 취미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위에 뭐 올리는 과일은 하루를 반짝이게 해주는 즐거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케이크를 또 구워야 되니까 오븐이 있잖아요. 오븐의 온도는 내가 놓인 이 환경의 압력, 어떤 스트레스 지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너무 오래 구워서 나온 거는 번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덜 익은 거는 아직 뭔가 시간이 필요한 상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비유를 좀 추천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내 상태를 오히려 좀 더 정확히 보고 무엇보다 나를 좀 덜 몰아붙일 수 있다 라고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씨의 비유를 해봤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비유로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무기력 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워홀 끝나면 뭐 할지 모르고 정답이 없는 상태예요. 냉장고는 놀랍게도 4주가 지나도록 아직 고장났고 고치지 못한 상태고요. 무릎도 물이 왼쪽 무릎에 다 빠졌는데 오늘 갑자기 또 오른쪽 무릎에 이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내일 다시 물이 찰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직은 엉망인 상태지만 예전처럼 하루가 그냥 엉망으로 흘러가게만 두지는 않으려고 해요. 지금은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상태고, 블렛 저널에 매일 아침에 구름 사령부의 브리핑을 열고 달빛 요정과 별빛 요정과 햇빛 요정한테 퀘스트를 받아서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기상 관측 일지, 그러니까 일기장인 건데, 일기장에 그날 하루 제 날씨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 있으니까 전과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워홀 기간 동안은 막 어떤 성과를 남기려고 애쓰기보다는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해요. 내가 어떤 기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어떤 도시에서 살면 가장 잘 살 사람일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씩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려고 해요. 그리고 미뤄뒀던 창작을 잘게 쪼개서 예전처럼 비공개가 아니라 창피하더라도 공개된 형태로 조금씩 남겨보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의 날씨를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고요. 아무튼 오늘 얼마나 녹음을 했지? 벌써 40분이 넘어가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난 에피소드 이후로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에피소드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2주보다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고 돌아올게요. 다음번에는 제가 코펜하겐 여행을 짧게 갔다가 돌아와서 그 후기를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세요. 안녕.